안녕하십니까. 2019년 4월 10일 BJ 진우의 줄서는 정책자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어제하고 오늘 비가 좀 왔었고, 날씨가 어제는 상당히 추워졌었는데, 감기들 조심하시고요. 어, 저는 어제 옷을 얇게 입는 바람에 너무 추웠어요. 근데 비가 오는데 막 우산이 막 접힐 정도로 바람이 세게 불어가지고 별로 이렇게 좋은 날씨는 아니었는데 어쨌든 그런 날씨니까 감기 조심하셔야 되고요. 오늘은 조금 낮은 것 같아요. 이제 비도 멈췄고 바람도 좀 잔잔해졌습니다. 자, 오늘 방송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책자금 고수가 되는 108가지 전략, 36번째 전략. 36번째 전략 가져왔네요. 울려야 산다 전략입니다. 자, 서면 평가를 통과한 기업의 승패는 대면 평가를 통해 결정되게 되는데, 지금까지 정량적 평가 기준에 의해 평가 과정을 심사받았다면 대면 평가에서는 정성적 평가 기준에 의해 통과 여부가 결정됩니다. 정성적 평가 기준이란 기술 개발 아이템의 기술적 혁신성과 진보성이 높고 낮음, 사업성의 가치가 많고 적음을 여러 평가위원들에 의해 평가받게 되는 것으로 최고점과 최저점을 기준 최저점을 준 평가위원의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위원의 평균 점수가 최종 점수로 결정되는 방식입니다. 자, 대면 평가에서는 정성적 평가 기준에 의해서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한 이유는 투명하고 명확한 정량적 평가 기준과는 달리 좋고 나쁨, 높고 낮음을 평가하는 대면 평가에서는 평가위원의 개인적인 판단 기준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평가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러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평가하는 정성적 평가에서는 심사위원들의 심리를 잘 파악하여 이러한 심리전에서 유리한 입지를 차지해야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즉, 왠지 바라만 봐도 짜증이 나고 말하는 투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이러한 요소들이 모두 대면 평가의 정성적 평가 점수에 다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 이거 제가 내일 평가를 받으러 가는데 제가 꼭 써먹어야 될 전략이 바로 이 울려야 산다 전략이네요. 네. 자, 따라서 평가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말의 속도나 강약의 변함이 없는 밋밋한 발표를 하게 되면 이것 때문에 밋밋한 평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황이 우리나라에 방문했을 때 길거리에서 교황에게 전달할 편지를 써서 교황에게 전달했던 세월호 유가족 한 분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교황에게 보내는 편지는 누구나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인파를 뚫고 교황의 눈에 띄도록 내가 쓴 편지를 교황의 눈앞에 띄도록 내미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전달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가 이것을 가능하게 만들어낸 것입니다. 대면 평가에서 선정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남들처럼 똑같은 밋밋한 발표를 해서는 안 됩니다. 심사위원들의 눈에 띄어야 하고 이들의 심금을 울려야 합니다. 즉, 감동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클로징 멘트 전략은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클로징 멘트의 마지막 멘트, 즉 발표를 끝내는 인사 부분에서 여운이 많이 남는 감동적인 이야기로 마무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창업진흥원의 창업 관련 지원 사업으로 기억하는데 이 청년은 발표를 끝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별풍당당님 별풍선 I love you 감사합니다.
이 청년은 발표를 끝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은 저희 어머니가 앞을 보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혼자 되신 어머니 곁에는 항상 제가 있어 드렸는데 저마저 취업 때문에 서울로 올라오는 바람에 지금은 어머니 곁에 아무도 안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뜻을 같이 하는 몇몇 분들과 함께 오늘 이렇게 음성 내비게이션 GPS 기능이 지원되는 시각 장애인용 스마트 지팡이를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허리를 굽혀 꼭 이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심사위원들에게 인사로 발표를 마무리했습니다. 청년의 눈시울은 젖어 있었고 심사위원들의 눈시울도 젖어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감동을 주는 발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클로징이라 하겠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또 한 가지 클로징 멘트 사례를 들어볼까요? 저와 남편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새벽부터 뻘로 나가서 꼬막을 캐어 자녀들을 지금까지 양육해 왔습니다. 어떤 때는 남편의 관절염 병원비가 더 많이 나온 적도 있었고, 기름이 유출됐을 때는 꼬막을 캘 수가 없어서 우리 자녀의 급식비조차도 낼 수 없었던 적이 많았습니다. 결국 남편마저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더 이상 하루 채취해서 하루 판매해봐요. 저 또한 병원에 입원이라도 하면 우리 가족은 다 굶어 죽겠다는 생각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함께 자그마한 영어법인을 만들어 채취한 꼬막을 그대로 시장에 팔지 않고 꼬막 된장과 꼬막 고추장을 만들어 상품으로 판매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 이렇게 꼬막 된장 개발에 연구개발비의 도움을 청하게 된 것이니 꼭 우리 영업법인이 꼬막 된장을 개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면서 눈물로 클로징 멘트를 끝냈습니다. 갑자기 제가 눈물이 날 뻔했어요. 네. 당시 이 영업법인의 대표였고 꼬막 아줌마로 잘 알려졌던 이분은 이러한 대면 평가를 통해 중기청 과제는 물론 지역 대표 상품에도 선정되어 무려 22억 원의 정부 지자체 예산을 투자받아 현재는 지역에서 유명한 꼬막된장, 고추장 영업법인을 경영하는 사업가로 성장했습니다. 이렇듯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클로징 멘트를 통해 과제 선정은 물론 이것이 계기가 되어 기업 성장의 발판과 교두보를 만들 수 있다면 우리는 이 눈물 나는 클로징 멘트에 집중하여 차별화된 대면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한 시나리오를 준비와 연습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몇 시간만 더 투자하면 감동을 주는 클로징 멘트를 준비한다면 몇 시간만 더 투자하여 감동을 주는 클로징 멘트를 준비한다면 이 몇 시간의 투자 때문에 기업의 운명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심사위원들의 마음에 잔잔한 감동을 줄 수 있는 모티브를 찾아 클로징 멘트, 시나리오 멘트 시나리오를 만드는 작업을 우리 코테라에서는 울려야 산다 전략이라고 이름하여 부르고 있습니다. 울려야 산다 전략. 클로징 멘트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클로징 멘트 하나 때문에 우리가 기업의 운명이 바뀔 수 있습니다. 자, 하나 유의하실 점은 진실성이라는 것입니다. 진실성. 결국 진실한 마음이 상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결과만을 위해 허위나 거짓으로 시나리오를 만드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업이 더 많은 과제를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이러한 눈을 뜨는 데 필요한 정책자금 출구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테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짜자잔! 자, 금주의 정책자금 2019년 소상공인 유망사업 성공사관학교 지원자 모집 공고입니다. 자, 소상공인 유망사업 성공사관학교 지원자 모집 공고. 사관학교 참 많습니다. 청년 창업사관학교, 성공사관학교입니다. 경기도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기술과 아이디어가 있는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교육, 도제체험, 컨설팅, 자금, 사업화 등 소상공인 종합지원 전 단계를 패키지로 연계 지원하여 경기도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소상공인 유망사업 성공사관학교 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해서 사업 개요는 보면 사업 기간이 2019년 3월부터 12월까지고요. 신청 기간은 2019년 3월 29일부터 4월 26일 6시까지입니다. 아직 시간 많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유망사업 성공사관학교 지원하실 분들 꼭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모집 대상은 유망 아이템으로 창업하고자 하는 도내 예비 창업자. 자, 유망 아이템 1인 가구 대상 사업.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창업 아이템 지원 가능. 예시, 혼밥 전문 식당, 1인용 포장 반찬 배달, 소량 패키징 식료품, 1인 공간 부분 인테리어 개선, 소형화, 개인화, 편의성이 강화된 상품, 핸드메이드, 손으로 만드는 수제품 관련된 모든 창업 아이템 지원 가능. 각종 공방 및 공예품, 수제, 식품 등 핸드메이드 관련 모든 창업 아이템. 두살림 한가게, 서로 다른 사업을 조합하여 새로운 형태의 사업을 만드는 것. 예시, 테마 플러스 카페, 디저트 카페, 공방 카페, 각종 체험형 카페, 빨래방 플러스 카페, 서점, 향수 공방 등 두 가지 형태의 결합되는 모든 창업 아이템 지원 가능. 그린 비즈니스, 청결, 위생, 공기정화, 업사이클링, 친환경 관련 창업 아이템 지원 가능. 이사 청소, 에어컨 청소, 공기정화, 친환경 제품 제조 등 청결, 위생, 건강 친화적 식품, 친환경 관련 모든 창업 아이템. 이게 유망 아이템입니다. 유망 아이템은 경기도 소상공인 유관협회 전문가 등 자문 및 의견 수렴을 통하여 선정을 합니다. 최종 선정 시 도내에서 창업을 해야 되고 모집 공고 마감일 기준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예비 창업자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은 유흥, 향락 항상 나오는 거. 자, 그리고 모집 규모는 40명, 각 아이템별로 10명 모집입니다. 1인 가구 대상 기업,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창업 아이템, 핸드메이드, 두살림 한가게, 그린비즈. 아이템을 모집 인원은 신청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아, 이런 사업도 있었어요. 그죠? 좋네요. 내용을 보니까 저도 좋아요. 소상공인들 제가 컨설팅 해드리고 있는데, 이런, 사업 좋네요. 자, 기본 및 심화교육, 멘토링, 컨설팅, 점포체험 등 운영, 사업화 지원 등 소상공인 창업 지원 전 단계를 패키지로 연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자, 1트랙은 30명, 2트랙 10명 이렇게 해가지고 방문 멘토링 3개월, 점포체험 현장 멘토링 2개월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창업교육, 창업 기본 또는 온라인 교육 병행하고 창업 실무 교육하고 기본 컨설팅 5회 그리고 멘토링 점포체험하고 이렇게 해서 멘티는 멘티한테 70만 원을 지원해 주네요. 그리고 아이템 개발 사업화 지원에는 최대 1,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큰 돈은 아니네요, 그죠? 한 5천만 원 정도 지원해주면 좋겠는데. 자, 아이템 개발 지원, 사업화 지원, 판로 개척 지원, 지적재산권 지원, 최대 1,000만 원 이내, 공급가액의 80%, 자부담 20%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공사관학교 지원자 모집인데, 와, 이거 1,000만 원이면 우리가 이 사업
정리해야 될 게 참 많은데, 네, 조금 한 2천만 원, 3천만 원 좀 넘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살짝 듭니다. 네, 사업 추진 절차는 사업 홍보, 참여자 모집, 서면 및 발표 평가까지 있네. 와. 그 다음에 창업 교육, 멘토링, 창업 교육도 하고, 멘토링 체험 교육도 하고, 개별 컨설팅 사업화 지원도 하고, 완료 보고하고, 사후 관리까지 하는데 1,000만 원이면 제가 이거는 경기도에다가 좀,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이거 너무 약한데요? 해야 될 일에 비해서 1,000만 원이면 이게 너무 힘들어요. 이거, 뭐, 물론 도와주는 차원에서 이거를 지원자 모집 공고를 하고 했는데, 조금 약합니다. 신청 절차 1단계 서면 평가 있고 대면 평가도 있는데 와 발표 평가 있잖아요. 발표 평가 있고 40명 선정을 하는 건데 개별 통보를 하는데 참 조금 약하네요. 1,000만 원 지원해 주는 거. 이거는 제가 한번 문의를 해볼게요. 문의를 해서 알아볼게요.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방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는데 좀 그렇네요. 어쨌든 자 그래서 4월 26일까지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 꼭 신청하시기 바라고 뭐 1,000만 원도 작은 돈은 아닙니다. 근데 여기에 실제로 신청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많네요. 사업계획서 작성을 하고 대면 평가까지 준비를 해야 되는데 1,000만 원이면 조금 제가 볼 땐 작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금주의 정책 자금이었습니다. 다음 테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짜자잔. 자. 금주의 유용한 팁, 2019년 컨설턴트 등급 및 자격 기준. 그래, 네, 맞습니다. 소진공 사관학교는 1억 원 주는데, 여기는 1,000만 원 준다고 합니다. 좀 약하네요. 약해요. 자, 이거는 소상공인 유망 사업 성공 사관학교인데, 1,000만 원 사업 계획서고 뭐고, 작성할 것도 많고, 대면 평가도 해야 되는데, 최소한 5천만 원 이상은 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네, 저거를 지원해주는 취지가 뭔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 금주의 용한 팁 2019년 컨설턴트 등급 및 자격 기준 2019년 컨설턴트 등급 및 자격 기준 컨설팅 수행 경력 또는 전문 자격 기준 중 선택 제가 이거를 오늘 들고 나온 이유는 컨설턴트 등급하고 자격을 정확하게 아시라고 들고 나왔습니다. 자 컨설턴트 수행 경력 기준 특급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24년 이상 해당 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이분들은 98만 5천 원입니다. 자 그리고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 19년 이상 해당 분야의 컨설팅 수행을 한 자 83만 4천 원.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 12년 이상 해당 분야 경력으로 컨설팅 수행한 자 75만 7천 원. 2급입니다. 3급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 9년 이상 해당 분야 컨설팅 수행한 자 중기부 컨설턴트로 활동할 때 자격 기준이고 중기부 컨설턴트로 활동하지 않는 경우는 이 자격 요건이 무시됩니다. 네,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중기부 컨설턴트로 활동할 때 자격 기준이고 중기부 컨설턴트로 활동하지 않을 때는 이 자격 요건이 무시됩니다. 근데 중기부 기준을 제가 가지고 나온 겁니다. 일단 그래서 참고하라고. 자, 그리고 4등급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6년 이상 해당 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그리고 5등급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 38만 8천 원. 참고로 우리 한국기술개발협회에서는 38만 8천 원으로 책정을 해서 우리가 컨설팅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점 및 인정 자격증 기준 박사학위 소지자 박사학위 소지자는 경력 6년 인정을 해주고 석사학위 소지자는 경력 2년 인정해주고 기술사 자격 보유자는 경력 6년 인정을 해주고 지도사 자격 보유자는 경력 2년 인정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전문 학사 학위 보유자의 경우 기업 진단, 지도, 컨설팅 3년 이상 경력 증빙이 가능한 경우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 동일 기준 적용을 합니다. 고졸도 3년 경력이 있으면 5등급으로 우리가 컨설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 고졸인데 이거 컨설팅 할 수가 있을까?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협회에도 잘 나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자, 학력과 자격 보유 시 가점, 중복 적용,
해주고, 단, 복수학력 또는 복수자격의 경우 상위 가점만 인정합니다. 자,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고졸부터 다 할 수 있다는 그 어려운 컨설턴트가 될 수 있습니다. 별풍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막 쏟아주십니다. 갑자기. 감사합니다. 자, 전문 자격 기준 앞에서 이렇게 쭉 말씀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기부 기준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 자격 기준은 전문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 분야 컨설팅을 수행한 자가 이제 특급으로 인정을 받고요. 1급은 전문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9년 이상 해당 분야 컨설팅을 수행한 자. 앞에 거하고 좀 틀립니다. 이건 전문 자격 기준입니다. 전문 자격증은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고요. 아까 앞에 말씀드린 거는 일반 컨설팅 수행 경력 기준입니다. 수행 경력 기준. 그래서 고졸도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2급 전문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6년 이상 해당 분야 컨설팅을 수행한 자. 전문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3년 이상 해당 분야 컨설팅을 수행한 자. 전문 자격증을 소지한 자. 이렇게 전문 자격 기준을 가진 분들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자, 금주의 유용한 팁. 2019년 컨설턴트 등급 및 자격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 테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짜자잔. 자, 금주의 탑5. 전라북도 가볼 만한 곳 5. 먼저 남원입니다. 남원. 남원. 강활로는 남원하면 떠오르는 가장 유명한 장소입니다. 성춘향과 이몽룡이 처음 만나 사랑을 맺은 장소로 강활로 아래 펼쳐진 연못 위에 세워진 오작교와 잘 어우러져 운치가 있습니다. 오작교 길이는 33m로 아담하고 평범한 모습이지만 춘향과 몽룡의 사랑이 스며든 곳이기 때문에 평범한 다리와는 사뭇 느낌이 다릅니다. 연못 안에는 도교에서 신선이 사는 곳으로 일컫는 3개의 섬이 있습니다. 복례, 방장, 두 섬에는 각각 백일홍과 대나무를 심고 영주 섬에는 작은 정자를 세웠다고 합니다. 변학도 전략이 생각이 나네요. 그죠? 남원도 아직 제가 못 가봤네요. 참, 안 가본 곳이 왜 이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 부안. 저의 고향 부안입니다. 제가 고향이 부안입니다. 이 부안은 풍요로움을 의미하는 수식어들이 따라 붙는다고 합니다. 사실 서해는 그렇잖아요. 호남 평야. 그 다음에 갯벌만 나가면 주워 먹을 것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사실 서해 쪽에서는 식량 가지고 굶주린 경우가 별로 없어요. 평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부안은 풍요로움을 의미하는 수식어가 항상 따라 붙는데 맛, 풍경, 이야기 등 3가지 즐거움이 있다고 해서 변산삼락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특히 생거부안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생거부안이라는 호칭은 조선 영조시대의 암행어사 박문수가 어염시초, 물고기, 소금, 뗄나무가 풍부해 부모를 봉양하기 좋으니 생거부안이로다 하고 한 말에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이란 사실을 알려주고 있네요. 오늘날에 와서는 자연이 빚은 보물 부안을 비롯해 새만금 배후도시, 문화관광 중심도시, 신재생에너지의 메카, 영상산업의 중심지 등 다양한 이름이 불리고 있습니다. 부안은 보고 먹고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최고의 제 고향. 가보고 싶습니다. 고향 안 가본 지도 너무 오래됐습니다. 사실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님 산소가 부안에 있을 때는 해년마다 가서 제가 벌초를 해드렸는데 지금은 낙골당으로 옮기면서 이제 산소를 안 가게 되니까 벌초하러 안 가게 되니까 고향을 자주 못 가게 되네요. 어쨌든 어머니 모시고 한번 다녀오고 싶습니다. 네. 다음 3번째 고창. 고창 굉장히 유명한데
고창은 전라북도 서남부에 있는 군입니다. 고창군. 우리나라 최대의 고인돌 밀집지역으로 역사적으로 유서가 깊고 동백꽃으로도 아주 유명합니다. 특히 선운사는 금산사와 더불어 조계종의 2대 본사로 창건 당시 89암자와 무려 3,000명의 승려가 있던 대사찰이라고 합니다. 야, 저 이거를 몰랐는데 고창 선운사 가면은 그 선운사 앞에 장어집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 장어만 먹고 왔지 이렇게 큰 절이라면 제가 선운사 한번 들어갔다 올 건데 벌써 여기 고창에 장어 먹으러 한 10번은 간 것 같은데 선운사는 한 번도 안 올라가 봤습니다. 현재는 본사와 일부 암자만 남아 있지만 이 고즈넉한 분위기가 힐링하기 아주 딱 좋은 곳이라고 하네요. 다음번에는 선운사 꼭 한번 들어갔다 나와야 되겠네요. 여기 고창 선운사가 굉장히 장어가 유명합니다. 이게 민물하고 바닷물하고 이렇게 만나는 곳에서 장어가 왔다 갔다 해가지고 장어 맛이 일품입니다. 아주. 네, 그래서 고창 가면 장어를 꼭 한번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창 복분자도 유명하네요. 네. 그리고 군산은 아까 부안에서 새만금 방조제로 연결되어 있는 도로를 통해서 가면 30분도 안 걸려요. 20분 만에 군산을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고 군산군도는 10개의 유인도와 47개의 무인도로 이루어진 섬의 군락이자 자연이 창조해낸 아주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천혜의 해상관광공원입니다. 고 군산군도의 풍광이 한눈에 들어오는 신도시는 본래 섬이었으나 33.9km의 세계 최장 방조제 건설로 육지와 연결되며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곳으로 군산을 세계적인 관광지로 부각시킬 명소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미 여기 다녀왔습니다. 천혜의 비경을 간직한 고 군산 군도의 수려한 자연 경관을 감상하고 선유도, 대장도, 문여도에 전해지는 전설을 들을 수 있는 곳으로 해수욕장과 갯벌 체험장 등 여러 가지들이 있어서 체험 활동을 비롯해 서해의 낙조를 감상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곳입니다. 다음은 순창을 못 가봤네. 순창 고추장 유명하죠? 순창 강천산. 생김새가 용이 꼬리를 치며 승천하는 모습과 닮았다요. 용천산이라 불리기도 했던 곳. 깊은 계곡과 맑은 물, 기암괴석과 절벽이 어우러져 호남의 소금강이라 불리는 바로 그곳이라고 합니다. 1981년 전국 최초 군립공원으로 지정된 강천산은 사계절에 멋이 있는 곳입니다. 봄에는 진달래, 개나리, 벚꽃이 넘실거리며 지금 서울에도 벚꽃이 넘실거리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시원한 폭포와 계곡이 더위를 씻어주고 가을에는 애기 단풍의 질비함이 산행을 부추기며 겨울에는 내리는 눈에서 온 세상이 하얗듯 새하얀 눈꽃송이엔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기운이 있고 잔설로 덮인 현수교는 설경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왕복 5km에 이르는 맨발 산책로와 120m 높이에서 떨어지는 구장군 폭포의 장관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탄성을 자아낸다고 합니다. 순창고추장 짱짱짱! 인정합니다. 순창고추장. 자, 광고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광고에 들어가기 앞서 이 시간이면 꼭 하고 넘어가야 되는 바로 그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술도 없고 안주도 없고 약도 없고 어쨌든 들어가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자금을 드립니다. 여러분께 드립니다. 삼태기로 퍼드립니다. 애루와 둥실 두둥실 말 잘 듣는 기업에게 자금을 듬뿍 전해주고 잘 따라오는 기업에게 더 많은 자금을 전해주죠.
에루와 둥실 정실미 두리두리 둥실 코테라. 아싸, 잘 넘어간다. 별풍선이 마구마구 쏟아집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별풍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별풍선 그냥 막 날라왔습니다. 별풍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광고 시간입니다. 자, 2019년도 제 5차. 야, 벌써 5차 됐습니다. 기업 R&D 지도사 및 실무자 양성교육 교육기간 2019년 4월 29일부터 5월 24일까지 접수기간은 금일부터 2019년 4월 26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제22회 기업 R&D 지도사 자격 검정 시험이 있을 예정입니다. 필기시험은 2019년 6월 25일, 실기시험은 2019년 6월 27일입니다. 자, 기업 R&D 지도사 어떤 일을 할까요? 일반 기업체 취업, R&D 기획 및 지원 관련 컨설팅 창업,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이촉, 강사활동, 기업 컨설팅 전문가, 세무사, 회계사, 변리사, 행정사, 경영지도사, 보험설계사 등의 R&D 역량 강화. 여기에 본인이 기업을 하는 분들 역시도 기업 R&D 지도사 교육과정을 받으면 우리 회사의 R&D 자금을 받을 수 있는 역량이 생깁니다. 실제로 우리 협회에는 그런 위원님이 계십니다. 기업 R&D 지도사 교육과정을 마치고 본인의 회사의 R&D 자금을 5억짜리, 3억짜리, 1억 5천짜리 막 쭉쭉 선정이 돼서 자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좋은, 훌륭한 역할을 해주고 있는 기업 R&D 지도사입니다. 실제로 뭐 그렇게 지금 우리 협회 위원님이 그렇게 진행하고 계시니까 기업 R&D 지도사, 기업인 대표님도 괜찮습니다. 회계사, 세무사, 행정사, 경영지도사, 보험설계사, 하물며 고졸도 괜찮습니다. 누구든 오셔서 기업 R&D 지도사를 따시면 됩니다. 하지만 열정이 없는 분은 오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고졸이라도 열정이 있으시면 오시면 됩니다. 자, 모두 기업 R&D 지도사 교육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금주의 브레인 샤워. 금주의 브레인 샤워입니다. 만년필 회사의 웨이트맨의 대표. 웨이트맨은 원래 보험회사 직원이었습니다. 웨이터맨이에요. 웨이터맨은 원래 보험회사 직원이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를 먹고 사는 가난한 처지에서도 그는 항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큰 계약을 간신히 성사시키게 되었을 때입니다. 계약서에 고객 이름을 작성하던 중 펜에 잉크가 흘러나와 계약서를 망치게 되었습니다. 고객은 화를 내며 계약을 거부했고 웨이터맨은 크게 상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잉크가 흘러내리지 않는 펜, 최초의 만년필을 개발해냈습니다. 아픔을 딛고 일어선 용기가 그에게 새로운 성공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자, 성공의 싹은 실패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자라납니다. 실패는 있어도 우리 사전에 포기는 없습니다. 포기는 김장 담글 때 배추 포기나 포기입니다. 자, 성공의 싹은 실패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자라납니다.
다시 한번 도전하세요. 누구와 함께? 한국기술개발협회와 함께. 감사합니다. 별풍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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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짱짱. 자, 제가 오늘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또 내일 아주 굉장히 큰 역할을 하러 대전에 내려갑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전문위원님들, 우리 팬님들 모두 응원해 주셔서 오늘은 저에게도 기를 팍팍 주시고 저는 우리 팬님들, 우리 위원님들 모두에게 다음 주 한 주도 정말 멋진 한 주가 되시라고 온 우주의 기를 모아서 팍팍 드립니다. 감사합니다.